자, 2021년 4월 30일 사업 마지막 날 부모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가 또 무사히 끝났습니다. 물론 주말이 있긴 하지만 주말에 웬만하면 쉬니까 물론 주말에도 출근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야 밤낮 안 가리고 일하시는 분 계신데 아마 일반적인 분들은 뭐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 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좀 집에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근무자들한테,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날인 내일이 그날 아닙니까? 내일이 근로자의 날, 소위 말하는 노동절. 근데 노동절이 주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근무자들은 노동절 날 쉬거든요. 쉬거나 아니면 특근 수당 받는다거나 아니면 단축 근무한다거나 보통 그렇게 하는데 주말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걸 못 살리게 됐네요. 네, 못 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지금부터 썰만 같이 가볼 테니까 저랑 또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김은차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질문을 주신 김은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친구라고는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흔한 질문이네요. 친구한테 돈 빌렸는데 못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거나 자꾸 이제 돈 갚는 거 미룬다면.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거 답변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신 분도 있습니까, 현재?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못 갚은 적도 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지금 못 갚고 있다. 음, 그런 분도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예시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 보통 돈을 빌리기 가장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 가장 친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사이면 돈 얘기를 꺼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뭔가 부족하면 가장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가장 많이 빌립니다. 근데 빌려놓고 돈을 못 받는 사람들도 친구예요. 빌려놓고.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정말 방송에서 맹세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런 말 하면 더 못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삶에서 돈 빌려 본 적이 없어요. 빌려준 적은 있는데 빌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없냐 하면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마인드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포기하거나 없으면 안 한다는 마인드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가는데 경비가 있어야 돼요.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음,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빌리면 갈 수 있어요. 누구한테 빌리면 갈 수 있는데 저는 안 가요. 그래서 안 갔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좀 굉장히 뭔가 바보같이 보일 거예요. 예, 바보같이 보일 거야. 아니, 같이 가면 좋지. 그 친구가 빌려준다고 하는데 왜 안 가냐. 그냥 저는 살면서 항상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대해서 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좀,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원치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뭐 잘해주거나 해준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 대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인드를 항상, 특히 금전적으로. 그거를 약간 생활 신조처럼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돈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돈 때문에 정말 뼈저리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을 많이 못 벌지라도 누구한테 돈 때문에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누구한테 빌려준 적도, 빌려받은 적도 없어요. 아니, 빌려준 적은 있는데, 어,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빌려준 적 있는 것 같네. 빌려준 적 있어요. 그 예전에 근무할 때. 돈을 좀 헤프게 쓰는 사람인데, 5만 원씩 빌린 적이 있어요. 제가 빌려줬어요. 근데 받을 때 뭔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5만 원 빌리면 자기 말은 뭐 금방 생기면 갚아준다고 하는데 한 두 달, 세 달 돼가지고 갚아요. 내가 몇 번 이제 언제를 주면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안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자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된다면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걸 그냥 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전 남입니다. 그 순간부터 남. 특히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돈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발생을 해요. 살인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안 갚는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신뢰라고 하는 거는 우정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정까지. 왜냐하면 원래 같으면 돈을 안 빌려줘도 되는 건데 오래 전부터 받고 그동안 정이 있고 내가 이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빌려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신뢰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갚아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나를 신뢰한다면 미안해서라도 갚아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갚으려 노력을 해야지. 근데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좀 미안함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미안함 못 느끼는 것 같아. 돈을 빌려가 놓고 전혀 미안함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잖아 이거. 그러니까 급할 땐 빌려가 놓고 급할 때는 빌려가 놓고 막상 빌려가서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 이후 연락이 잘 안 되고 만남을 피하고 음. 아니면 돈 갚아라 하면 짜증내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소설에 나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빌려가 놓고 적반하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쪽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쪽이 만약에 친구가 아니라 만약에 사채업자면 이렇게 할까요? 대부업체면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을까? 사무실을 찾아가 야 돈 갚아 이렇게 하면, 만약에 대부업체나 일수였으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자가 계속 붙는데 어떻게든 땅을 파서라도 뭐 일을 해서라도 갚으려고 하겠지. 근데 지인한테 빌린 거는 뭐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빠른 시일에 안 갚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것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빌려가 놓고도 그냥 만만디 같은 거야, 만만디. 어. 급하게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 돈이 있어도 안 갚는 거야, 돈이 있어도. 더 웃긴 거는. 어. 그렇죠. 사채업자면 어? 부끄러워서도 못하겠지. 가게 행패 부리고 막, 이 사람 돈 안 갚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해봐.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겠어요? 불안해서 일 못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같은 데도 만약에 안 갚으면 자꾸 그 이제 추심하는 사람들이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카드에서도 여러분 대출 받아놓고 돈 안 갚으면 전화 오잖아요. 자꾸 우편물 보내지 않습니까? 어? 맞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금 같은 것도, 요금 예를 들어서 뭐 전화세나 수도 같은 것도 몇 달 안 내봐요. 그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잖아. 그러니까 뭔가 빠른 시일에 안 갚으면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잖아요. 근데 이 지인끼리, 특히 친구끼리 빌린 거는 불이익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불이익이 안 따르기 때문에 더 안 갚는 거야, 여러분. 더 안 갚고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몰라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인에게 돈 빌려 달라는 얘기를 쉽게 한다. 얘기를 쉽게 꺼낸다는 거는 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거를 그만큼 우리 사이를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나를 생각하면 돈 얘기는 꺼내면 안 돼. 차라리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친하면 친구한테 돈 빌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은행에 찾아가서 돈 빌려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일수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적어도 내 친한 사람한테는 아끼고 좀 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좀 내놔, 난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얘기를 님한테 쉽게 빌려달라고 꺼낸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 사이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봐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막상 여러분 돈 얘기하잖아요, 돈 얘기. 돈 얘기 이렇게 꺼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뭐 친한 사람들 중에 돈 빌려 얘기 꺼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해줬다거나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거나.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이 사람이 없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나랑 뭐 사이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뭐 이 사람 때문에 뭐 손해 본다거나 손해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과 연을 끊는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겪어보면 바로는. 정말 좋은 사람 돈 얘기 자체는 안 꺼냈어요. 여지껏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이 사람 얘기를 거절하고 안 만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앞으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뭐 관계를 안 지낸다고 해서 내가 막 뭐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게 없다는 거. 오히려 잘 된 거죠. 아, 잘 걸렀구나. 아, 진작에 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걸을 만한 원인을 제공해주네.
원인은 제공해주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네 번째가 정말 활용 정점이야. 네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 하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여기저기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이거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왜 장담하냐 하면 이런 사연들이 많았어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내한테 돈 빌려das다. 그럼 나만 내 혼자만 이게 돈을 못 받았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여기저기 자기랑 좀 알만한 사람들한테 돈 다 벌렸어. 이런 사연이나 경험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친한 사람 돈 쉽게 꺼내는 사람 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만 돈 빌려가라고 안 갚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명이 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돈 얘기를 꺼냈다는 건 나한테만 꺼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큼 좀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다 꺼낸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빌려가 놓고 못 갚은 경험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여러 사람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100%입니다. 100%. 좀 친하고 좀 알만하게 지냈다. 같이 뭐 일했다. 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 조금이라도 좀 알고 지냈다 생각되는 사람한테 다 벌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도 안 갚는 거예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거야. 대여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그냥 손절하고 남으로 생각할 존재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나만 손절한 게 아니라, 자, 나만 손절한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다 손절했을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장담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예전에 이 사례가 있었어요. 제 방송에. 그 식당 하시는 분인데, 서울에 식당 하시는 분인데 전 직장에서 알고 지낸 직장 동료인데 이 사람이 올 때마다 나한테 이제 얻어먹고 돈도 얼마 빌려갔어요. 근데 안 갚았어. 안 갚아가지고 그 전 직장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나한테 돈 빌려러 온다 하니까 야 너한테 돈 빌려왔어? 야 나한테 돈 빌려왔는데 내가 뭐라고 한번 욕 시게 박았더니 그때 그 이후로는 연락 안 하던데 야 그만 연락 받아주지 마. 안 그래도 나도 얘 좀 손절해나 싶어가지고 야, 이 동네에서 그만 그냥 사람 취급 안 해. 워낙에 그 짓거리 많이 해가지고 워낙에 추태란 추태를 다 부려가지고 어? 이 밑쪽에선 아웃이야. 그러니까 너도 손절해라. 어.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도 손절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담배 한 개 사주고 담배 한 갑 사주고 담배 한 갑만 사주고 다시는 오지 마라. 만약에 한 번만 더 찾아온다면 가게에 찾아온다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신고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이 담배 사준 이 순간부터 당신과 나는 남이다, 남. 그동안에 돈 안 갚아 주으니까 다시는 보지 말고. 당신이 뭐 어떻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 이렇게 동관계로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은 이미 다른 데 가서도 블랙리스트입니다. 다른 데 가서도. 이미 블랙리스트 당해가지고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다 보니까 나한테 돈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퇴짜. 저쪽에 퇴짜. 여기도 퇴짜. 동쪽에 퇴짜. 서쪽에 퇴짜.
동서남 다 타짜 있는데 북쪽이 내만 남았다 보니까 나한테 돈 얘기를 꺼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내가 팁을 드릴게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팁을 드리냐 하면 혹시나 주변 지인이나 친한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냥 전화를 끊은 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얘기를 꺼내보세요. 이 사람이 갑자기 다짜고짜 전화 와서 나한테 돈 얘기를 바로 하는데 혹시 당신들한테도 돈 얘기를 했습니까? 하면 야 금방 빌려주지 마. 어 금방 내가 돈 안 빌려주니까 니한테도 전화했나 보네. 이렇게 얘기 나올 거야. 그럼 안 빌려주면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빌려줄게 안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알고 지냈던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분명히 전화했을 거예요. 했는데 다 거절했을 거야. 그럼 님도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돈 안 갚으면 그냥 남으로 취급하는데 좋게 말해서 남이지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돈을 빌리지 마세요. 그냥 돈을 빌리지 마세요. 그냥 빌려주지 마. 돈 앞에서 믿을 사람 없어. 돈 앞에서는 친구고 애인이고 뭐고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사람을 믿는 거야. 사람을 정 때문에 믿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정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정이 나를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그 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과 사는 꼭 구분하시고 웬만하면 돈 관계를 엮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